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우리 국민 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모두 가파른 하락세인데요. 먼저 집값은 어제 오늘 나온 통계를 보면 집값 자체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정경련 산하연구원 보고서 분석은 더 충격적인데요. 여전히 서울 집값 38%가 거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4,000세대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4월 20억 원 가까이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더니 지난달 5억 원이나 떨어진 1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송파구의 대장 아파트도 고점을 돌아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27억 원에 거래됐던 게 지난달 19억 5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 1년 만에 7억 5천만 원이나 하락한 겁니다. 가족이나 지인 간 거래인데 잘못 신고된 건 아닐까 현지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해봤습니다. 특이 거래 아니에요. 실제 거래고요. 실거래가 신고된 것들이 그 밑으로 나와야만이 거래될까 말까 하죠. 매수 문의도 뚝 끊겼고요. 매수 심리는 3년 3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집 살 때가 아니라며 관망하는 겁니다. 2, 3개월 전에 집 조금 알아보긴 했었는데 점점 대출 금리도 현재처럼 올라가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가보니까는. 근데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5월까지만 해도 변동이 없었던 매매가 변동률은 이번 주 전국은 마이너스 0.19%, 수도권은 마이너스 0.23%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도권은 10년여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금리의 시장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라 매수 심리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 부재에 따른 집값 약세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추가 빅스텝 시사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8% 선을 넘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부동산 시장 하락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오늘 주가는 장중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빚투족들, 대출 이자는 오르는데 가진 주식 코인은 떨어지고 밤잠 못 이루는데요. 특히 2030 청년들이 많습니다. 올 상반기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거의 절반이 2030입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한 달에 120여만 원 남짓 버는 30살 이모 씨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코인 투자에 손을 댔습니다. 몇 년간 쌓아온 대출금과 휴대전화 연체료 등을 해결하려 대부업체에서까지 신용대출을 받아 코인에 투자한 겁니다. 월급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수익을 볼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자 생각을 못하고 빨리 갚아버리면 되지 이 생각에.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최근 이 씨 같은 2030 세대의 빚투족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금리의 빚을 내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가 자산가치 폭락과 금리 급등에 발목을 잡힌 겁니다. 늘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경우도 늘었는데 올해 상반기 법원에 접수된 개인 회생 신청 가운데 45.1%가 2030 세대였습니다. 최근에는 투자 실패로 인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기가 변제할 수 없는 정도의 채무, 그러니까 과도한 채무죠. 소위 말하는 영끌 투자가 실패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상반기 가계부채는 1,869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30대 이하 가계부채는 30%에 달합니다. 문제는 2030 세대 부채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기성세대보다 시중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 노출이 많고 경제 기반이 약해 금리 인상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2030 세대가 언제 터질지 모를 부채 폭탄을 끌어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우리 국민 97%, 그러니까 대부분이 코로나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인데요. 항체가 있다는 건 코로나에 걸렸거나 또는 백신을 맞았다는 거죠. 코로나에 걸렸는데 모르고 지나간 이 숨은 감염자도 1,0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됩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검사 많이 받아보셨죠?
저는 확진된 적은 없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 코로나에 감염된 적 있는지 항체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3차 접종 후 코로나에 걸렸던 기자와 3차 접종 후 감염된 적 없는 기자의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24시간 뒤 결과가 나왔는데 감염 이력이 있는 기자는 백신 항체와 자연 감염 항체 둘 다 나왔습니다. 비감염 기자에게선 백신 항체만 나왔습니다. 서장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음성이 나왔는데요. N항체는 보통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생기는 항체를 말하기 때문에 음성인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걸린 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이 8월과 9월 전국 10,000명을 상대로 항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 항체를 얻은 국민이 97.4%에 달했습니다. 이 중 감염으로 항체를 가진 비율이 57.6%였습니다. 당시 누적 확진자보다 19%포인트 높은데 숨은 감염자가 1,0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추산입니다. 특히 50대, 40대 순으로 숨은 감염자가 많았는데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거나 자영업자여서 검사를 꺼린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국민 대부분이 항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므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항체 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인구 집단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는 26일부터는 실외 야구장과 공연장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됩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죠. 대통령실은 여기서 가려진 부분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아니라 날리면, 그러니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거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캐나다 토론토로 이동을 했죠. 토론토 현지에서 노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외신에도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거론한 적 없다며 수습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의 공세에는 짜깁기 왜곡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국회가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의 야당을 의미한다며 민주당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글로벌 펀드에 1억 달러 공여를 약속한 것이 민주당의 비협조로 지켜지지 않을까 우려해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거친 표현에 대해 느끼는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 토론토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동포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양국 관계가 동포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잠시 뒤 캐나다 수도인 오타와로 이동해 주스틴 트루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토론토에서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야당은 발끈했습니다. 대통령실 설명대로라면 이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비속어를 한 거니까요.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외교라인 경지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엄호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 논란을 소환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외교적 재앙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 그리고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대상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에는 외교라인 경질 요구로 맞섰습니다.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령입니까?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즉각 경질해야 되고요. 김은혜 홍보수석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제적으로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엄호하며
파문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냥 지나가면서 사적인 혼잣말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 방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혼밥 논란을 소환해 역공을 펼쳤습니다. 3박 4일 동안 두 끼 외에는 전부 혼자서 식사를 하도록 방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굴욕외교이고 외교 참사인 것입니다. 당력을 집중하여 외교 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정당사에 없는 일입니다. 갈라치기 전문당 민주당이 하다하다 미국과의 관계까지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은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보통 대통령이 순방에 가면 지지율이 오르죠. 그런데 각종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6주 만에 겨우 30%를 회복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떨어진 2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33%까지 올랐다 한 주 만에 도로 내려앉았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정적 이유로는 경험, 자질 부족이 가장 많았고 외교를 부정평가 이유로 답한 비중도 전주보다 3%포인트 늘었습니다. 조사 기간이 어제까지였던 점을 고려하면 회담 시간과 형식을 놓고 논란을 빚었던 한일 정상회담과 48초 한미 환담, 비속어 논란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겁니다. 기대했던 국민들의 수준 이상의 의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해외 순방의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었던 지난 7월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6%포인트 하락하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민간인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부인이 스페인에 동행해 논란이 됐습니다. 취임 첫 해 해외 순방이 지지율에 도움이 됐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윤 대통령의 경우 해외 방문이 오히려 지지율에 역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취임 첫 해 첫 해외 방문이었던 미국 방문 이후 당시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논란에도 지지율이 올랐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 첫 미국 방문 이후 지지율이 83%로 상승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동원령 선포 후 러시아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30만 명이 아니라 최대 100만 명까지 전쟁터로 보낸다. 소수민족 위주로 강제 징집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조지아를 잇는 국경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люди уже на встречку повылазили, кто без очереди, кто стоял уже раньше. Доехать невозможно. Граница стала. 동원령이 내려진 뒤 징집을 피해 러시아를 떠나려는 국민들이 몰려 검문소에는 5km가 넘는 차량 대기줄이 생겼고 통과하는 데만 7시간이 걸린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거센 반발에 러시아 정부가 모스크바 등 대도시 대신 극동 지역 소수 민족 위주로 강제 징집 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모호한 동원 기준도 시민들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군 복무 경험이 있는 18살에서 65살 남성들이 대상이라고 발표했지만 학생들까지 징집 대상에 포함해 사실상 총동원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지 언론은 반전 시위를 하다 붙잡힌 학생들을 상대로도 소집 요구서를 건넸다는 주장도 전했습니다. 30만 명이 아닌 최대 100만 명까지 징집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Я никогда не служил воинских, не проходил срочную службу, не имею военны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не имею военной кафедры.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야권 운동가 나발리는 수감 중 녹화한 영상을 공개하며 반정부 세력을 결집시켰습니다. Он хочет
замазать в этой крови сотни тысяч людей, и, конечно, это приведет к огромным трагедиям. 이와 함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점령한 4개 지역에서 러시아 영토 편입을 묻는 주민 투표는 오늘부터 닷새간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동원령 하루 만에 러시아 전역에서 정말로 징집이 시작됐습니다. 18살에서 65살 사이의 남성들, 전쟁터로 끌려가는 예비군들이 가족들과 눈물을 흘리며 생리별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체육관 앞에 세워진 징집버스에 남성들이 차례로 탑승합니다. 가장으로 보이는 한 남성은 담담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끌어안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징집버스에 올라탄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창문까지 올려진 어린이는 손을 흔듭니다.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이의 목소리는 애절합니다. 학생인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는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조심하라는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по приказу президента студентов был указ не брать, а такое, что случилось, не объяснили людям и забрали даже без объяснений. Аккуратно. Аккуратно. 지역군인 모집 사무소에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서는 등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소 쓰던 우크라이나어 대신 러시아어로 영상 메시지를 올리며 러시아인들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55 тысяч российских солдат погибли на этой войне за полгода. Хотите больше? Нет? Тогда протестуйте, боритесь, убегайте или сдавайтесь в украинский плен. 독일 정부는 러시아 탈영병의 망명 신청이 가능하다며 러시아를 떠나려는 젊은 남성들을 환영했고 유럽연합도 회원국들의 공동 입장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쌍방울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죠. 검찰은 이 사장이 법인카드로 쓴 돈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화영 킨텍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어제입니다. 이 사장이 쌍방울 사회이사로 취임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여간 쌍방울 법인카드를 3억 원 넘게 썼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동안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선대본부장을 맡거나 국회의원 당내 경선에 나서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2억 원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사장 등 공직자일 때 사용해 뇌물로 받습니다. 이 사장은 법인카드 여러 장을 쓴 반면 다른 사회이사들에겐 이런 카드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도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측근 A씨가 쌍방울에서 받은 돈의 성격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3년 동안 쌍방울 직원의 이름을 올리고 매달 200여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은 사실상 허위급여로 이 사장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체포된 A씨는 오늘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액과 측근급여 등을 합친 4억여 원 외에도 이 사장에게 추가 제공된 금품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장의 구속심사는 오는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부회장 B씨도 같은 날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벌써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과 참고인 11명을 무더기로 채택하고 단독으로 표결까지 강행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계자들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습니다. 이 안건 자체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게 민주적입니까? 12회 증인 참고인 채택 요구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항의했지만 상임위는 10분 만에 산회됐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퇴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여기에다 발언 기회도 안 주고 추가로 위원장님 지금 뭐 야반 도주하시는 겁니까 이 대낮에? 오늘 의결된 11명의 증인과 참고인은 논문 표절 등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된 인물입니다. 국민대학교 숙명여대 총장을 비롯해 논문 표절 피해자로 알려진 구현상 숙명여대 교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관련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일단 뺐는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폭력적인 날치기라며 반발했습니다. 폭력적 의회 운영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논문 표절 의혹과 조국 전 장관 입시 비리를 겨냥한 증인 명단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일명 지하벙커로 불리는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망 등 시설 장비 유지 비용이 증액 이유인데요. 야당은 집무실을 옮기며 생긴 비용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이전과는 무관한 예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실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 예산안입니다. 전쟁, 재난 등 국가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 불리는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예산이 올해 4억 6천여만 원에서 내년 9억 3천여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항목은 군, 경찰, 소방, 재난재해 정보망 등 각종 통신망의 유지 관리와 관련된 관리 용역비 부분인데 올해 대비 3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 내에 새롭게 망을 설치하고 장비를 구입하면서 비용이 추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NSC의 그런 정보망이나 여러 가지 채널을 보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을 안 했다면은 이런 예산들은 필요 없는 예산이 있죠. 추가 비용 없이 청와대에서 통신망을 옮겨올 수 있다는 여권의 설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재난관리 시스템 여러 가지가 몇십 가지가 되지만 이런 것들을 잭 하나 꽂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연결할 수 있어요. 대통령실은 해당 예산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와대에 있던 장비들이 오래돼 교체하는 비용이 추가된 것이라며 집무실 이전을 하지 않고 청와대에 있었어도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뭘 듣고 있네요. 정치권에요. 듣기 평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도 야도 이 순방 중에 나온 대통령의 비속어를 돌려듣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10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습니다. 돌려보고 또 돌려봤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 돌려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오늘 좀 들어봤습니다만 저도 명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과학수사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거고요. 자, 국가수 얘기까지 나왔군요. 네. 근데 저도 들어봤는데 이러면 이 말 같고 또 저러면 저 말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결국 딱 한 단어죠. 그 단어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요. 잡음을 제거했다면서 파일을 하나 올렸는데요. 여러분도 듣기 평가 한번 해보실까요? 대통령이 말한 것은 무엇이 맞는지 맞추시오. 잡음 제거 버전.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느리게 재생 버전.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이세 글자 중에 첫 글자가 명확하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런지 여야 모두요, 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습니다. 동영상만 여러 차례 봤는데 딱히 그렇게 들리진 않더라고요. 국민의 청력을 시험하고 있다는 조롱과 질타가 온라인상에 가득합니다. 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을 무슨 난청이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에는 웹드라마 수리남의 포스터, 또 노래 가사를 바꾼 패러디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듣기 평가의 정답은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겠죠. 대통령이 빨리 진실 밝히고 정리해야죠.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말을 아끼고 있는 또 한 사람이라면서요? 네, 대통령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제부터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말을 아끼더니 오늘 회의장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한마디 하라는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또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매본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실수가 또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니 국민이 굴욕감을 느꼈을 거다 이런 말도 하더군요. 네, 그러자 여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맞받았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언어의 품격을 논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라면서 과거 욕설 논란을 꺼내들면서 용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요.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면 욕설 영상이 화제가 됐을 것이라면서 이 대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국격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반격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조정훈 의원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누굴까요? 네, 개혁의 딸이라는 뜻의 일명 개딸, 민주당 강성 지지층입니다. 앞서 조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했죠. 그러면서 당 강성 지지층들의 수많은 문자 폭탄, 댓글 폭탄, 또 의원실 전화 폭탄을 받았다는데요. 조 의원이 직접 만나서 좀 이야기하자면서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만나서 들어보고 설득이 되면 본인 생각을 바꾸겠다고도 하더라고요. 많이 왔습니까? 6명 정도가 왔는데요. 5명은 60대 이상 중년 남성이었고 행사 종료 한 30여 분을 앞두고 여성 시민 1명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개딸도 아니지만 경찰과 검찰, 저희 세금으로 만든 조직인데 그 조직이 정당하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딸에 대한 공격은 더 이상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개딸은 아니신 거고요. 저는 의원님하고 같은 연배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건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맞죠. 저는 이번 사태에 저는 피해자입니다. 진정한 지지자라면 잘못한 것도 지적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개딸이라는 분들과는 못 만난 건가요? 네, 조 의원은 그래서 잔치를 마련했는데 손님이 안 와서 아쉬운 집주인 같다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 의원실에 한번 물어봤더니요. 여전히 강성 지지층의 항의 전화는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익명으로 항의하기보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면 어땠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이 병원으로 내려보내야 할 요양급여 비용을 본인 개인 계좌로 빼돌렸는데요. 간도 큽니다. 그 금액이 최소 46억 원입니다. 그러고는 지난주 유유히 휴가를 간다며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관리실 3급 팀장 44살 최모 씨가 횡령했다고 밝힌 금액은 46억 원입니다. 횡령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1억 원, 3억 원, 42억 원으로 3차례 나눠 이뤄졌습니다. 복수의 건보공단 관계자는 횡령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최 씨가 전부터 빚이 많았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분기마다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 비용을 전산상으로 지급됐다고 허위 표시하고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본인이 결제하면 상사인 실장까지 자동 결제되는 위임 정결 시스템을 악용했습니다. 공단은 경찰에 형사 고발했고 피해액 환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16일부터 2주간 휴가를 간다며 독일로 출국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공단 측에서 연락이 닿았지만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경법상 횡령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가중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해 예산 100조 원이 넘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팀장의 횡령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던 지난해 LH 사태 기억나시죠? 당시 직원들의 이해 충돌을 막지 못해서 경질됐던 LH 경영진. 지금 보니 LH 사내 대학 교수로 임용돼 있었는데요. 맡은 강의 주제가 이해 충돌 방지와 공직자 윤리였습니다. 연봉 9천만 원을 받으면서요. 최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면직된 A전 LH 임원이 LH 사내대학에서 공직자 윤리를 강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월 LH 토지주택대학교 비전임 교수로 임명된 A씨는 지난 한 학기 투기 방지 관련 법규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퇴직자 특혜 의혹 등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LH 사태로 물러난 경영진이 이해충돌과 청렴윤리를 직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A씨는 LH 사태 당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집중된 지역의 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A씨는 지난 학기 총 8시간을 강의했는데 올해 연봉으로 9,039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2학기 예정된 강의 시간을 고려해도 1시간 강의에 161만 원 정도를 받는 셈입니다. A씨 외에도 비전임 교수 6명 중 4명이 LH 투기 사태 당시 경영진인데 9천만 원 수준의 연봉을 받을 예정입니다. LH 사태의 책임을 지고 취임한 임원들이 사내대학 비전임 교수로 재취업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 것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LH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LH는 A씨가 투기 행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건 맞지만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며 LH 사태 중심에서 몸소 체험을 했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세금으로 해외 성인 유튜브에 공익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뒤져보니까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아예 유튜브 광고 그 자체를 중단하겠다는데요. 여전히 책임은 대행사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지난해 만든 공익 광고입니다. 나와 친구, 가족의 소중한 개인정보. 털리기 전에 지켜주기. 채널A가 추가 확인한 결과 해외 성인 채널뿐 아니라 국내 성인물을 다룬 유튜브 채널에도 공익 광고가 집행됐습니다. 심지어 구독자가 3명인 유튜브 채널에도 광고가 집행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국회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유튜브 광고 집행 중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책임은 실제 광고를 집행한 대행사에 떠넘겼습니다. 웹사에 맡겨서 하니까 웹사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혹은 제 관리자가 판단에 직접 나가기 싫어하는 지면들은 직접 일시정해가지고 제외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는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 따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검찰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방통위가 지난 정부 때 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일부 종합편성 채널의 점수를 낮게 조작했다는 의혹 관련해서입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파란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어떤 자료들 확보하셨습니까? 어떤 것도 압수수색하셨습니까? 검찰이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방송정책국장실과 방송지원정책과 등 재승인과 관련한 부서와 일부 재승인 심사위원회 사무실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건 지난 2020년 4월에 있었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 이때 TV조선의 재승인 점수가 원래보다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방통위 정기감사에서
점수 조작 정황을 발견해 관련 자료를 지난 7일 대검찰청에 넘겼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이 사건 배당 열흘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은 당시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공정성 항목이 미달돼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승인, 재허가 제도의 존립 근거는 물론 방통위 존재 이유가 위헌받을 대형 사안입니다. 방통위는 오늘 압수수색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평가했고 방통위도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이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호텔에서 체포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개최한 행사에 참석하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뻔뻔하게도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호텔 앞에 119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미성년자 2명이 호텔방에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119를 불러 강제 개방한 겁니다. 우리 문 열어줘가지고 경찰 인계하고. 경찰은 방에 있던 라이베리아 국적의 30대 남성과 50대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역 인근에서 만난 여중생 2명을 호텔에 데려갔는데 여중생들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는다고 알렸고 전화를 받은 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중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남성은 모두 라이베리아 소속 공무원으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가 공동 주최한 한국해사주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체포 당시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식 외교관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라이베리아는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인구 533만 명의 나라로 우리나라와는 1969년 수교했으나 한국에 대사관은 없습니다. 경찰은 한국 업무를 겸하고 있는 라이베리아 주일대사관의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충북 단양에 있는 광산에 갱도가 무너져 작업 중이던 50대 굴착기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어제 발파한 갱도였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갱도에 멈춰있는 굴착기 한 대. 앞부분은 심하게 훼손됐고 119 대원들이 안에 타고 있는 작업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15분쯤 충북 단양군에 있는 광산 내부 1km 지점에서 갱도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무너진 암석이 작업 중이던 굴착기를 덮쳤고 운전자 53살 A씨는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운전석에 앉아계신 상태로 무너진 돌에 깔리셨고요. 호흡이랑 맥박이 없으셨어요. 사고가 난 광산은 석회암의 한 종류인 백운석을 캐는 곳입니다. 이 광산에서는 사고 전날 갱도 발파 작업이 있었고 오늘 오전부터 갱도 벽면에 붙은 돌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강원 태백시 탄광내에서 40대 노동자 A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근로자들은 바닥에 물이 스며 나온 것을 확인해 대피했으나 A씨는 석탄과 물이 뒤섞인 죽탄이 쏟아져 내리면서 매몰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우선 세종시와 제주에서만 시행됩니다.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회용컵 반납 보증금이 3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행 지역은 세종과 제주로 한정했습니다.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상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 패스트푸드, 음식점 등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코로나19로 2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입김 등으로 전국 시행이 올해 12월로 미뤄졌고 일부 지역으로 또 축소됐습니다. 정책을 계속 유예시키고 반쪽짜리 제도로 만들고 이런 행태를 보면은 계속 우리가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 세종시 카페점주들은 왜 우리만 먼저 시행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가장 먼저 왜 또 세종하고 제주만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1인으로 혼자 운영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주문받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난해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은 10억 개가 넘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희주입니다. 이란에서는 연일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히잡 착용 문제로 체포된 여성이 숨진 일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란 대통령은 미국에서 하기로 한 인터뷰에서도 여성 앵커에게 스카프 착용을 요구했습니다. 권갑부 기자입니다. 노트북을 무릎에 놓고 앉아있는 여성.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약속했던 인터뷰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이란 정부 측에서 CNN 앵커이자 국제 전문 기자인 아만푸어에게 머리 스카프 착용을 요청했지만 아만푸어가 거절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란계 영국인인 아만푸어는 이란 내에서 취재할 땐 현지 법률을 따르지만 이란 밖에선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I have never been asked by any Iranian president, and I have interviewed every single one of them since 1995, either inside or outside Iran, never been asked to wear a headscarf. 이란의 전직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장소에 맞춰 의상을 입었습니다. And I know the concerns of the average American when it comes to Iran, and it's the message that has come out of Iran over the last 20 years. 히잡을 안 썼다는 이유로 체포된 여성이 의문사한 사건으로 이란에서 확산되는 시위와 강경 진압에 서방국들은 규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라이시 대통령은 인권 친화 정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و مدافع حقوق بشر هستیم و حامیان داعش در جایگاه متهم قرار دارند. 이란 경찰의 강경 진압 속에 현재까지 최소 10명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 확산에 당혹한 이란 당국은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언론 통제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한미가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평가입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입항을 위해 육지로 접근하는 거대한 항모. 축구장 2개 반을 합친 규모의 갑판에는 전투기들 수십 대가 정렬돼 압도적 크기와 막강한 전력을 뽐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오늘 오전 5년 만에 부산 작전기지에 도착했습니다. 2003년 취역한 레이건함은 슈퍼호넷 전투기와 공중 조기 경보기 등 80여 대의 항공기와 4,900여 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다녀 중소국가의 공군력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같은 항모강습단 소속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도 경남진해 해군기지에 들어온 가운데 레이건함은 다음 주 우리 해군과 동해에서 5년 만에 연합훈련을 벌입니다. 양국 해군의 우호 중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레이건함은 최근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한반도 내 미국 전략 자산 전개 강화의 신호탄격으로 미 해군 측은 핵무력 법제화와 선제 핵사용 등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자 끈끈한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n developing interoperability to ensure credible combat power and to demonstrate that we stand together.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몇 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북한이 대화 등 비핵화 외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프로야구가 팀당 10경기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 순위 싸움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죠. 정윤철 기자입니다. 1대1로 팽팽했던 8회. SSG는 최지훈의 기습 번트로 앞서간 뒤 전희산이 2사 만루에서 싹쓸이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선두 SSG는 2위 LG의 추격이 거센 시점에서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SSG는 이날 승리로 롯데에 진 LG와의 격차를 벌려 한숨을 돌렸습니다. 지난달 한때 9.5게임 차 선두였던 SSG는 이번 달 승률이 47%에 그쳐 독주를 굳히지 못했습니다.
우승 향방이 안개 속으로 빠져든 겁니다. SSG하고 LG가 이제 잔여 경기 또 한 경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LG가 이제 랜더스보다 조금 경기가 더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섣부른 판단이 좀 어려운 거죠, 지금은. 포스트 시즌 막차인 5위 경쟁도 치열합니다. 9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5위 자리가 위태로웠던 기아. 6위 NC와의 3연전 첫 판에서 양현종의 호투를 앞세워 연패를 탈출했습니다. 이제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또 계속 연승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잘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5위 경쟁팀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아 혼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이대호의 가을 야구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롯데는 3연승을 달리며 5위 싸움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이 추분을 기점으로 밤이 길어지기 때문에 본격 가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서울 올림픽공원엔 이미 황화 코스모스가 만개해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집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무난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엔 전국이 24도 안팎으로 선선할 전망입니다. 다만 가을볕에 강한 자외선에 유의가 필요하겠고요. 10도가량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이 13도, 부산 15도로 쌀쌀하게 시작됩니다.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춥겠고요. 낮 동안 10도가량 올라서 서울과 대전 24도, 부산 26도까지 오르며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로 감기 기운이 들기 쉬워지니까요.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정치권은 종일 대통령 비속어만 돌려듣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대통령은 해명도 없고 대통령실은 적반하장격 야당을 공격하고 있죠. 야당도 순방 내내 대통령 공격만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톱뉴스 기억나십니까? 금리 폭등으로 부동산, 주식, 국민 자산은 쪼그라들고 물가와 이자는 치솟아 국민 호주머니 비어가는데요.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파묻힌 정치권 보면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뉴욕발 블랙 코미디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